네, 명절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손수 만든 음식을 좀 많이 드시겠지만요. 과자라든지 가공식품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그대로 먹거나 가공을 하지 않고 먹거나 아니면 조금 조리를 하더라도 과하게 조리를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먹게 되면은 건강에 좋다라는 것들을 아마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가공식품이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좋지 않고 가공식품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식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 나쁘다기보다는 나쁜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최근이라고 하는 게 꽤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식품과학자들과 식품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 식품을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갖다가 뭐 NOVA, 노바라고 읽어야 되나요? 노바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걸 본다면은 보통 저희들이 음식을 이렇게 나눌 때 영양소라는 측면에서 음식들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식품의 가공 정도 혹은 식품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을 분류를 해봤더니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늘수록 비만이나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식사 관련돼 있는 만성질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가공 정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4개의 군으로 나누는 노바 분류 체계를 개발했다고 해요. 총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군부터 4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군은요. 전혀 가공을 하지 않았거나 최소의 형태로만 가공을 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얻어서 변형이 거의 없는 형태의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곡류, 통곡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뭐 견과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해산물이라든지 허브들, 마늘, 달걀, 우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거의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저희가 바로 먹거나 조리를 살짝만 해서 먹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제1군이고요. 제2군의 경우에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요리에 좀 가미하거나 양념을 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미료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압착을 하고 정제하고 도정하고 건조하는 등의 가공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소금이라든지 설탕, 식용유, 버터, 천연 조미료든 식초 뭐 이런 것들이 제2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3군은요. 아까 얘기했던 1군 식품류 있죠? 거기다가 2군 식품류들을 첨가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설탕, 소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건강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통조림, 채소 통조림, 소금이나 기름으로 버무린 어떤 채소 같은 것들, 소금이나 설탕을 추가한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 그 다음에 치즈, 훈제 육류 이런 것들이 제3군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제3군까지는 사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제4군이죠. 이 제4군은 초가공식품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식품의 가공을 통해서 원재료 식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원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게 뭐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원재료의 어떤 형태나 질감, 모양, 특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장에서 제조가 좀 되고요. 그래서 포장식품이나 즉석식품 같은 형태로 변경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화학물질이라든지 착색제라든지 뭐 방부제라든지 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4군인 초가공식품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가당음료, 그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탄산음료, 그 스낵들, 쿠키, 과자, 초콜릿, 사탕, 빵, 케이크, 시리얼, 뭐 어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 있죠. 그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초가공식품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빵이 들어간 건 조금 의외였어요. 빵이 들어간 거는 빵이
초가공식품까지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3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빵도 초가공식품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곡류,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정제하고 거기다가 다른 여러 가지 버터라든지 설탕부터 시작해 소금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고 이렇게 빵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가공식품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5가지 이상의 인공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초가공식품일 확률이 높고요. 대체로 유통기한이 길면은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100%는 아닌데 유통기한이 길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방부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이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제품을 사실 때 뒤에 보면 성분 함량 같은 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걸 보시고 인공 첨가물이 5개 이상 들어갔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좀 길다. 그러면 이거는 초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명의 건강한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14일간 초가공식 위주로 그리고 14일간은 비가공식 위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하루에 3끼하고 간식을 전부 다 제공하고 원하는 만큼 먹도록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초가공식품 식사를 하신 분들이 비가공식품 식사군에 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량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초가공식품을 14일간 먹은 사람들의 체중이 평균 1kg 증가를 했고요. 비가공식품을 드신 분들은 오히려 체중이 평균 1kg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이거 갖고 뭐 누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게 된다면 비만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요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국인 영양 섭취 현황을 분석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식생활을 좀 분석했는데 한국인은 전체적인 식생활에서 제1군을 먹는 게 52.7%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초가공식품인 제4군의 경우에는 29.3%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해요. 해외에 비해서는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좀 더 초가공식품을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조금 그래도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초가공식품을 저희들이 계속 먹다 보면 열량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든지 당 같은 것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생길 확률도 커지게 되고 만성질환, 특히 이게 좀 위험한데 만성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1군과 2군 위주로 섭취를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3군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3군의 섭취는 적당량만 하시는 게 좋고 이제 4군 초가공식품은 진짜 꼭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아니면 좀 안 먹는 걸로. 이런 초가공식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중간에 파워제 먹잖아요. 초가공식품이에요. 하지만 필요하죠. 그 순간에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먹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저희들이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데 비상식량으로 챙겨가는 음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이런 초가공식품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먹기에도 편하고 질량 대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먹는다든지 항상 옆에 놔두고 과자처럼 먹는다든지 젤리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건강에 좋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섭취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습관적으로 가공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영양 성분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떤 이 정도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진짜 뭐 1군하고 2군만 먹으려고 하면 자연에 가가지고 나는 자연이다 찍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런 거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먹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기보다는 좀 조화롭게 드시는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초가공식품을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간편하고 맛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좀 있긴 한데요.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초가공식품을 먹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일에서 얻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공부에서 얻는 스트레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생기죠.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면서도 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나간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저희들이 건전하게 풀어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 이런 초가공식품을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화나면 그런 분이죠. 기분 안 좋고 우울하고 화나면 초콜릿 드시고 옆에다 젤리 같은 거 드시기도 하고 과자 같은 거 쌓아놓고 드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막 한 통 사가지고 막 와구와구 먹으면 스트레스 풀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거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좋진 않죠. 이런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늘려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쌓이셨을 때는 먹는 거로 풀지 마시고요. 몸을 움직이시고 달리기를 하시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먹을 거 하면 산더미처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뭘 먹어야 돼? 무언가를 좀 먹어야 되겠다 하신다면요. 음식이 있을 때 드시긴 해야 되잖아요. 드실 때는 그래도 제가 오늘 1군, 2군, 3군, 4군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1, 2군에 가까운 음식들 좀 드시고요. 4군인 초가공식품도 아마 식탁에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그런 것들은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게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먹는 게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먹는 거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먹는 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